네, 지금 이 코로나19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렇죠. 뭐 폭증을 했다가 한동안 지난주 정도 잠잠했다가 최근에 또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감염자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데 어제 하루도 29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먼저 이 부분부터 살펴보고 싶어요. 오늘 WHO가 밝힌 게 코로나19가 절대 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게 마치 HIV와 비슷한 양상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건 좀 너무 많이 나간 발언인데요. HIV인 경우에는 우리 면역세포 안에 숨어 있다가 평생을 가지고 가고 우리가 지금 약을 많이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인병처럼 조절을 하고 있는 것이지 이런 호흡기 바이러스가 이런 HIV처럼 지속 감염이 계속된다는 보고는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겠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 장시간 살아남아 있을 수 있는 확률은 충분히 있죠. 네, 그럼 우려를 좀 강한 표현으로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네, 그렇다면 또 교수님, 미국에서는 지금 코로나19 치료제로 긴급을 승인한 렘데시비르를 지금 이 해당 제약회사가 북한을 포함해서 127개국에다가 지금 뭐 공급을 한다고 하는데 이 치료제가 어떤 거고 또 지금 이게 WHO의 승인을 받은 건가요? 우선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팩트를 말씀드리자면은 WHO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각 나라의 유럽 같으면 CE 인증을 받으면 되고요. 우리나라 같으면 식약처에서 인증을 해주면 되는데 실제 지금은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품목 허가를 내주는 건 아니고요. 미국에서도 긴급 사용 승인이라고 그래서 지금 빨리 임시적으로 해주지만 임상 실험을 하는 이런 상황인 거죠. 또 하나는 세계 각국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공장이 필요한데 미국에서 길리아드에서 생산하는 물건들은 미국에 150만 개를 기증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열흘을 사용한다 그러면 10만 명에서 11만 명 정도 치료할 수 있을 거니까 충분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이 긴급 사용 승인을 했어요. 그 이외에도 이 약은 중국에서도 이 복제약이 만들어진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 약이 지금 치료제로서 굉장히 좋은 거냐 하면 꼭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좀 밋밋한데 이 치료 효과 자체가 치사율을 좀 줄인다는 결과도 잘 없고 사실은 중증 환자의 치료 기간을 15일에서 한 11일 정도로 줄일 수 있다. 이것도 상당히 치료 효과는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병상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이걸 얼마나 많은 회사들에서 만들어서 공급할 것이냐, 값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길리아드에서 사실은 특허권 같은 건 포기하고 이런 복제약들 만들 수 있는 회사들, 동남아에 있는 뭐 좀 조그만 회사들한테 줘갖고서 전 세계적으로 이것을 공급할 수 있게 했으니까 실제 약은 쓸 수 있지만 부작용도 사실은 만만치 않고 중증 환자한테 사용하고 치료 효과는 또 그렇게까지 좋은 건 아니지만 이거 이외에 치료약이 없기 때문에 일단 사용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또 이것은 주사제예요. 그래서 좀 더 경구제로 이제 개발할 필요가 생기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 치료제에 대해서 좀 반응이 밋밋한데 아마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 치료제 이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긴급 사용 승인을 하긴 할 것 같으로 보입니다. 일단 뭐 하여튼 지금 치료제가 제일 급할 텐데 일단 뭐 다시 우리나라 지금 국내 상황 얘기로 다시 넘어가면 사실 지금 며칠 전부터 이제 이태원 클럽발 감염들이 거의 뭐 이제 전국으로 확산하는 모양새인데 또 동시에 또 홍대 주점, 이태원 클럽과 동선이 겹치지 않는 사람들이 홍대 주점에서 시작해서 또 감염이 되고 지금 뭐 이태원 클럽발이라고 하기보다 유흥시설발 코로나 전염이 좀 전국적으로 동시다발로 확산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방역당국에서 기준을 정할 때 50명 이하, 5% 이하의 감염원 미상 이렇게 정하지 않았습니까? 그 5% 미만이라는 건 사실은 크리어하고 있기는 하지만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던 게 사실이에요. 최근에도 7건, 8건 계속 발생을 하고 감염원 미상이었던 것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이태원의 경우도 맨 처음에 초발 환자들은 감염원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건이 아니고 여러 건이 발생을 했고 또 그 여러 건이 결국은 이태원 지역에 있어서 아주 집단적인 발생의 원인이 됐지만 그게 그럼 5월 2일 날 처음 시작했을까 하면 그건 아닌 것이 5월 2일 날 벌써 증상을 나타낸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4월 24일부터 노출된 사람들을 전부 5월 6일까지 해서 찾자 하는 건데 이게 지금 명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100% 찾아낼 수는 없고 결국은 자발적인 진단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어제만 해도 15,000건 진단이 됐다 그러고요. 지금 이태원 발만 해갖고도 35,000건이 됐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찾아내가는 기간이긴 한데 문제는 시간이죠. 지금 5월 6일 마지막 노출이라고 그러면은 오늘 벌써 일주일이 넘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접촉했던 사람들은 이 시기에 거의 대부분 나올 것이지만
그지만 꼭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노출이 됐고 또 집에 가서 가족들하고 만났을 거고 사회생활하고 직장 갔을 테니까 네. 그 다음에 감염은 또 다음 주까지 가봐야 알기 때문에 그렇죠. 무조건 자기가 접촉한 경험이 있거나 이태원에 갔었거나 이태원에 지금 다른 업소에 방문했어도 전부 다 진단받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100%는 안 잡히더라도 90%만 잡히면 일단 소규모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은 소규모 네. 확산으로 막을 수가 있는데 이것이 다 안 잡힌다 그러면 어딘가에서 또 터지면은 대규모 발생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으로 봐서는 대규모로까지 갈 것 같지는 보이지는 않고 네, 네. 또 이 홍대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이 거기서 네. 소규모 집단 발생이 일어났을 때 빨리 잡으면은 실제 그 감염원은 모른다 할지라도 그 동선을 찾아가면서 우리가 이 확산을 막을 수는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예. 부분이 얼마나 진단을 빨리 하고 격리시킬 수 있느냐 이것을 지역사회 전파를 막는 제일 좋은 방법이고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죠. 예. 그런데 그 동선을 확인해 봤더니 이 홍대 주점을 방문했다가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수원의 한 볼링장을 찾았다고 하던데 이곳이 또 집단 감염의 원인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일단 확진자가 지나가면은 어디든지 다 공포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냥 네. 단순히 지나갔어도 동선이 겹치기만 해도 걱정을 하는 것이 사실인데요. 네. 지금 요새 볼링장이나 당구장이나 뭐 이런 유흥시설들에 보면은 다 담배를 못 피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유리창으로 돼 있는데 안에서 만들 담배를 또 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시설들이 있는데 아, 굉장히 밀폐된 시설이고 거기서 마스크 쓰고 아마 담배 피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요. 네, 네. 또 뭐 침도 뱉고 뭐 여러 가지 행동들 또 그 주변에 있는 물건들에 대한 간접 접촉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담배 피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의 2차 감염은 굉장히 확률이 높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볼링장 같은 데에서는 사실 뭐 여기 탈의실 같은 것들도 있어요. 네. 그냥 옷을 입고 하지 않고 자기 유니폼 같은 걸 입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그렇게 그다지 넓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의 간접 접촉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우려가 돼서 또 다른 감염이 확산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교수님. 이 인천에 한 강사가 이태원 클럽에 방문을 했는데 뭐 강사라면 뭐 학생, 학부모 뭐 여러 사람과 접촉을 하는 직업인데 애초 검사를 받을 때 무직이라고 해서 이 추적이 늦어졌다. 이 부분이 지금 이 전국 확산 2차, 3차 감염에 아주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거든요. 근데 거기도 문제지만 그 전에 미리 자기가 이태원 갔다 왔다 그러고 신고하고 진단을 받았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죠. 이렇게까지 14명까지 안 갔다. 그런 접촉이 안 됐으면은 예. 진단받아서 양성이 됐고 격리하고 학생들 안 가르쳤으면 되는 일인데 네. 그러면 무직든지 학원 강사든지 전혀 상관없는 일이 아닙니까? 예. 근데 이 환자는 GPS 추적에 의해서 찾았기 때문에 상당히 늦었어요. 네. 그리고 본인도 진단을 받지 않았는데 GPS에 의해서 찾아서 진단을 받게 했더니 벌써 접촉이 다 돼갖고 지금 오늘 현재 13명이 감염되어 있는데 네. 여기서 3차 감염까지 우려가 되는 것이 이 선생님이 과외도 했었는데 과외하는 학생의 또 다른 과외 선생님, 네. 국어 선생님이라고 그러는데 여기까지 가면은 3차 감염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겠네요. 이 연결고리는 아직까지는 확실치는 않지만 네, 네. 역학조사를 더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3차 감염까지 가는 데다가 또 이 학생 2명이 교회를 갔었다고 그래요. 네, 네. 그럼 또 이 많은 교회 노출이 뭐 1000명 이상이라고 그러는데 네. 이게 걷잡을 수 없이 2차, 3차 감염이 만약에 가게 된다고 그러면은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방역당국에서도 아마 일벌 100개로 이 양반을 아마 어떻게 해서든지 이 처리를 구속을 시키든지 뭐 여러 가지 할 것 같은데 네네. 구상권을 하고 네. 고발을 하고 하는데 이게 아마 법적으로서도 된다고 해요.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서는 뭐 2년 이하의 징역이라든지 2천만 원 이하라는데 어디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처벌은 해야 될 것 같이 보입니다. 좀 네. 문제가 네. 심각하긴 합니다. 네, 이 거짓말 하나 때문에 지금 뭐 검사 받는 사람이 무려 뭐 1,400명에 달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코로나19 국내 상황 백순영 교수와 진단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